이제는 기능사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가능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콜렉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자격 일몰 연장과 시험 없이 교육만으로 승급을 시켜주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해드렸었죠. 당시 수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밤잠 줄여가며 기사 땄는데 헛수고가 됐다, 자격증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며 씁쓸함과 우려를 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정부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진입 장벽을 한 번 더 크게 낮추는, 즉 국토부는 이달 안에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 예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기사, 산업기사 등급이 아니더라도 특정 기능사 자격증만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열리게 된 건데요. 정부가 왜 계속해서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2월 16일자로 발표된 최신 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능사 자격증이 혜택을 보게 되는지 팩트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직시하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팩트체크. 왜 기준을 낮추는가? 우선 정부가 왜 이렇게 문턱을 낮추는지 그 배경에 있는 숫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 있는 임시자격자의 무려 71.5%가 5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올해 4월에 이분들의 자격이 일제히 만료되면 전국 수만 개의 아파트와 중소형 상가들은 당장 선임할 관리자를 구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처지라고 합니다. 기존처럼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요구하게 되면 이 자격을 갖춘 인력들은 주로 대형 빌딩이나 처우가 좋은 현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규모 현장은 월급을 올려줘도 사람이 안 온다며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호소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스매치가 맞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제도의 엄격함을 유지하다가 현장의 대규모 과태료 사태가 벌어지는 것보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확실히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임시자격자 구제안에 이어 이번 조치 역시 현실적인 구인난 해결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 최신 기사 분석, 기능사, 어떻게 초급이 되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2월 16일 기계설비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경력관리 기준 합리적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경력인정 자격증 항목에 기능사 등급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등급 조정 체계도 개편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도 정식 유지관리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경력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길거나 인정 자체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 요건만 충족하면 당당하게 초급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아 법적 선임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기계설비 분야에 입문하기 위한 최소 자격 요건이 하향 조정된 셈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건설기술인협회의 초급기술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초급기술자는 기능사가 경력 7년만 있으면 가능했기 때문에 우회가 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우회로만 가능했던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시장에 미칠 파장, 객관적 전망.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적용되면 시장에는 두 가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첫째, 취업준비생이나 타업종에서 시설관리로 넘어오려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진입로가 열렸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기사시험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기능사 취득 후 빠르게 실무 현장에 투입되어 초급 선임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중소형 건물 관리단 입장에서도 채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넓어지니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겠죠. 둘째, 기존의 기사와 산업기사를 힘들게 취득하신 분들에게는
하위 등급에서의 경쟁 심화를 의미합니다. 물론 기사 자격증이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훨씬 유리하지만 당장 초급 보직을 두고 기능사 출신이나 임시 자격자 출신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격증의 희소성이 떨어졌다는 기존 보유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4. 감정을 넘어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 여러분, 임시 자격자 승급 논란부터 이번 기능사 인정 기준 확대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부의 방향성은 이미 확고합니다. 제도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기보다는 문턱을 낮춰 현장의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는 힘들게 공부해서 기사 땄는데 역차별 아니냐는 억울함, 당연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만만 토로하고 있기에는 제도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제는 이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의 경쟁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냉정하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 기사 보유자분들은 단일 자격증 하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소방, 전기, 정보통신 등 타 분야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여 대체 불가능한 멀티 인재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단순히 선임만 걸면 끝이라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인 설비 보존 능력을 키워야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계속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역량과 대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경력관리 기준 개정안의 세부적인 시행 일자가 확정되면 저희 채널에서 다시 한번 발빠르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향후 커리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오늘 추가로 안내사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건축설비기사 자격증 실기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 중인데 준비가 되는 대로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빠르면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와 공존행동기계기사도 3월 중에 배부될 예정이오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나는 콜렉터 구독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기쁨이 되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합격의 기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